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금융 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피해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범죄의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피해 금액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충남경찰청 류근실 강력계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은 하고 계시고 또 관계기관 등에서 예방과 관련한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범죄는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충남 지역의 보이스피싱 범죄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259건이 발생하여 피해액이 약 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관 사칭형이 95건 발생해 피해액이 약 22억 원, 대출 사기형이 164건이 발생하여 피해액이 약 36억 원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더 큰 대출 사기 유형 분석 현황은 대환 대출형이 81%, 저금리 신규 대출이 12.8%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피해자 연령별로 분석을 해보면 50대가 24.3%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뒤를 이어서 20대가 19.6%, 네. 40대가 16.9% 순으로 나타나는데 20대에서 50대까지 피해자가 고르게 분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성별 분석에 의하면 남성이 62.9%, 여성이 37.1%로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남성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하면 과거에는 고령의 지금 어르신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성별이나 특별한 연령대가 없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보이스피싱 피해는 언뜻 생각하시기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피해자 연령층은 20대에서 50대이고 피해자의 성별 또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피해 현황이 이와 같이 분석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피해자분들의 개인적인 경제 여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환대출형, 저금리 신규대출 상품 빙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분들의 경제적 내면을 살펴보면 네. 경제적으로 힘든 여건에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용하시거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돈이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고금리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거나 저금리 신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접근하고 네. 피해자분들은 그러한 범인들의 검증되지 않은 말에 쉽게 속아 더 큰 피해를 입어 추가적인 채무가 발생을 하게 되어 피해자분들의 생활 경제는 더욱 힘들어지는 등 보이스피싱은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 범죄입니다. 네.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의 사정을 일일이 알고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후 대처하는 것은 늦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이웃 간, 지인 간 서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사실 보면 그만큼 우리 일상 속에서 지금 교묘하게 파고드는 보이스피싱의 많은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게 또 의미가 될 텐데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계속해서 좀 진화를 하고 있다고 하죠.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네, 자녀를 납치하였다며 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또 회사 취업 등을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경찰, 검찰, 또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네. 그러나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의 범죄 유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이 63.4%이며 그중 대환대출 사기형이 81%, 저금리 신규 대출 빙자 사기형이 12%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이 36.7%인데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경찰 수사관 또는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발생 피해 유형은 주로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과 기관 사기형 보이스피싱으로 양분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출 전환이나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지역에 거주하며 자영업을 하시는 피해자 A씨의 실제 사례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A씨는 제2금융권에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사용을 하며 높은 이자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비금융사에 근무하는 C대리라는 사람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A씨는 저금리 대출을 받아 고금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C대리가 대출에 필요하다며 제출을 요구하는 신분증, 주민등본,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등을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네. 이후 대출을 해주겠다던 C대리는 우리 회사에서 대출 신청은 완료되었으나 선생님의 기존 대출은행에서 대출을 보류시켰다라고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A씨가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의 사무원을 칭하는 사람이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기관이 남아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오늘 6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신용불량자를 만들겠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해서 상환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피해자 A씨는 이들이 전화상으로 하는 이야기를 진실로 믿고 급히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 동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A씨가 실제로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린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네. 피해자 A씨의 피해 사례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짚어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첫째로 정상적인 국내 금융기관에서는 불특정인에게 전화로 대환대출 또는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네. 이처럼 대환대출 등을 해준다며 전화로 접근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둘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준다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SNS를 이용하여 대출 대상자의 신분증, 주민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역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셋째,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을 때 대출자가 아닌 제3자 명의 타인 계좌 또는 타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분들께서 당황하지 않고 네.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말에 속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의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은행 대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 요구하며 타은행, 제3자 명의 계좌, 기타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자나 전화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 대응을 하지 않거나 실제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혹시 이 밖에도 주의해야 할 보이스피싱 유형이나 수법이 있을까요?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역시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찰 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내일 출석하라 하였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자 네. 내 말을 못 믿겠으면 경찰청,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알려줄 테니 들어가서 영장을 확인을 해봐라 네.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는 사기범이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본인에게 발부된 영장이 있음을 보고, 네. 피해자는 사기범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 이후 사기범이 자금 출처를 확인한 후에 곧 환급될 것이다 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수사에 협조한다는 마음으로 사기범이 알려주는 계좌로 금환을 송금하여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전화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시고 속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상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수사기관은 없습니다. 그러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100%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이트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그 범죄에서 눈에 띄는 점들을 보면 이 최근에 대면 편취 수법이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거는 왜 이럴까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대환대출형이나 기관 사칭형의 보이스피싱 사례에서 대부분 계좌, 즉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던 범인들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다에게 돈을 출금케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겨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다.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안전하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경우에도 사람을 직접 만나서 돈을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속는 느낌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피해자분들 대부분 본인의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금융기관에서 출금하거나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만나는 사람에게 바로 전달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맡겨야 한다는 등의 전화상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절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개인에게 돈을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이 좀 점조직 범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사나 검거도 쉽지 않은 실정이죠. 근데 경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는 올해부터 현장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대응 부서를 수사과에서 형사과로 이관하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구인 공고를 보고 평범한 회사인 줄 알고 취업을 했는데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일도 또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중간 수거책, 전달책 등을 검거해서 그 가담 경위를 수사해 보면 인터넷 구인 광고 사이트에 고수익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 네. 단순 배송 업무이다. 한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일을 시작하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범들은 직원을 구한다면서도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또한 전화 또는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장소를 사진 찍어서 전송을 해라. 돈을 주는 사람과 대화를 하지 말아라. 자신을 금융감독위원회 대리로 소개를 하라와 같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지시받고 있음에도 네. 돈벌이를 위해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공범 혐의로 인정이 돼서 형사 입건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중할 경우 구속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상급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서 수거책을 일회성으로 사용을 하고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으므로 고수익 보장이라는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중단을 하시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많게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금 전달책,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한 건에 10만 원, 15만 원의 돈을 벌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죄악입니다. 결국 이러한 피해금은 여러 명의 수거책, 전달책을 거쳐서 자금이 세탁되고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구직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절대로 이러한 고수익 알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충남경찰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까?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을 TF 단장으로 형사과, 수사과, 사이버 수사과, 형사기동대 그리고 홍보 담당관실이 참여하는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과에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예방활동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최신 이제 교묘해지는 수법과 유형들을 좀 짚어봤는데 다시 한번 예방 수칙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첫째로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둘째로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는 경우 대응을 하지 않거나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납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고 가족, 지인들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먼저 본인 여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방송을 통해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국내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초 발생한 시기가 2006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찰을 비롯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법을 소개하여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피해 금액도 증가을 반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전화로 대환대출 또는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거나 경찰, 검찰, 금융감독위원회라고 소개하는 경우 일단 응대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한 번만 차분하게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주시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참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정말 수법도 교묘해지고 유형도 다양한 상황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인데 저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이런 수법들에 좀 속지 않고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계장님께서 짚어주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스피싱 최신 수법과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또 경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짚어봤습니다. 계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경찰청 명예경찰관 박민수입니다.
범죄 수사, 예금 보호를 이유로 상품권,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이다 싶으면 고민 말고 112.